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문빌리지의 언덕 꼭대기. 아침이면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밤이면 한강의 불빛이 고요하게 반사되는 그곳에 거대한 대저택 하나가 서 있었다. 고요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외관.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사람의 온기라곤 느껴지지 않았다. 서륜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정문 앞에 섰다. 30대 초반, 말수가 적고 표정이 온화한 그녀는 처음 이 집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어떤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은 마치 얼음장 같았고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은 거대한 박물관처럼 생명을 잃은 듯 보였다. 어서 오세요. 한지훈 대표님 댁입니다. 관리인 박 실장이 덤덤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저는 오늘부터 도우미로 일하게 된 서륜혜입니다. 청소와 간단한 음식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공기조차 먼지가 없는 듯 청결했다. 하지만 그 정돈된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륜이는 복도를 지나며 미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울음이었다. 작고 떨리는 소리.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 앞으로 다가갔다. 도륜아, 도희야. 괜찮아.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작은 침대 2개, 그리고 정갈하게 개어 있는 아기 옷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두 아이는 나란히 누워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륜이는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 이후로 그녀의 하루는 바뀌었다. 원래의 일은 청소와 요리였지만 어느새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자장가를 부르는 일이 추가되었다. 처음엔 누구에게 부탁받은 것도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무도 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녀 외에는 아무도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았기에. 며칠이 지나자 륜이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집엔 정식 보모가 없었다. 원래 있던 보모는 2달 전에 그만두었고 그 이후론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누구도 새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윤희에게 책임이 넘겨졌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도륜과 도희를 낳다 세상을 떠났다. 출산 중 갑작스러운 합병증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륜이는 아이들을 더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의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아이들. 너무 작고, 너무 순하고, 너무 외로웠다. 그리고 아버지, 한지훈. IT 투자로 수천억 자산을 일군 젊은 재벌. 39의 나이에 이미 업계의 전설이라 불렸다. 그의 얼굴은 뉴스에 자주 나왔고 인터뷰에서는 냉철하고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이미지였다. 하지만 집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안아본 적도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듯했다. 밤이 깊어진 어느 날 도륜이 갑자기 열이 났다. 윤희는 체온계를 들고 당황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뛰었다. 찬방 안, 온도는 적정했지만 아이에겐 너무 차가웠다. 난방기를 올려도 마음은 놓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거실로 나왔다. 난로 앞, 카페트 위가 더 따뜻했다. 도희도 곧 따랐겠고 두 아이는 그녀 품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낡은 담요 하나를 덮고 아이들 곁에 몸을 기댔다. 고요한 숨소리,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그저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무슨 상황이죠?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완벽한 네이비 슈트, 정리된 머리칼, 그의 눈빛은 윤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카페트 위로 다가오며 멈췄다. 얘네 아이들이 거실 바닥에 누워있죠. 그리고 당신이 거기 같이 누워있는 겁니까? 윤희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도희가 몸을 뒤척이며 작게 칭얼거렸다.
윤희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열이 나서 방이 너무 차가워서 제가 조금만 쉬려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천천히 그녀의 오른팔에 머물렀다. 소매 사이로 드러난 멍 자국.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멍, 예 그런 거죠? 윤희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지난주 파티 때 손님 중 한 분이 제가 지나가는데 방해된다며. 지훈은 말없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그는 위층에서 전화를 받으며 거래 성사를 기뻐하던 중이었다. 그 파티, 그 사람들, 그 모든 순간 그는 아이들도 집도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걸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 서재로 오세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희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집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재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은은한 벽난로 불빛이 실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지우는 묵묵히 소파에 앉았고 서륜이는 문 옆에 조심스럽게 섰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 앞치마 자락을 꼭 쥐었다. 앉으세요. 지훈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 끝자리에 앉았다.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분명히 청소와 요리만 부탁드렸을 텐데 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윤희에겐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을 동반한 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을 들고 말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울고 아무도 달래지 않아서 처음엔 잠깐만 도와주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 지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부모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갈린 박 실장님께 여쭤봤는데 조만간 새 사람을 구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무언가 깨달은 듯 서류 가방을 열어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죠?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벽난로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표정을 더욱 선명하게 비췄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이들을 혼자 돌봐왔다는 말입니까? 네, 낮에는 청소와 요리, 그 외의 시간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가끔은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군요. 윤희는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께서 바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2아이는 많이 외로워합니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와 윤희를 바라봤다. 외로워한다. 도윤희는 자주 손을 내밀어요. 무언가를 꼭 붙잡고 싶어 하죠. 도희는 자장가를 부르면 조용해져요.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건지 그 소리를 통해 안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윤희는 아이들을 처음 안았던 날을 떠올렸다. 작은 손, 따뜻한 체온, 엄마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기들이 그녀의 품에서 잠들던 그날. 그녀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열이 났습니다. 방 온도는 맞췄지만 아이 몸은 차가웠어요. 방 안은 너무 조용하고 공기조차 무거웠어요. 그래서 전기난로가 있는 거실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카페트 위가 따뜻했거든요. 지훈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도 바닥에서 같이 잤다는 건 선을 넘은 것 아닙니까? 윤희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이들이 편안해하고 있었고 전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고 평온히 잠들었을 때 저도 잠시 눈을 감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은 없었다. 그 정직함에 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재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도륜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윤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지만 지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는 아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아이 방의 문을 열자 도륜이 침대 안에서 몸을 뒤척이며 울고 있었다. 지호는 멈칫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그저 멀뚱히 서 있었다. 그때 윤희가 조용히 다가가 도륜을 안았다. 괜찮아, 도륜아. 엄마는 아니지만 이모가 여기 있어. 지우는 그녀가 아이를 다루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이에게 저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아빠라는 단어조차 아이들 앞에서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다. 잠시 후 도류는 울음을 그치고 윤희의 품에서 다시 잠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지우는 방 한쪽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보목 계약서 다시 쓰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돌렸다. 네. 내일부터는 가정부가 아니라 정식 보모로 계약합시다. 급여도 조정하고 권한도 명확히 드릴게요.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제가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아이들이 이미 당신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윤희는 남겨진 방 안에서 한동안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도륜과 도혜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의미에 응답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천천히 자장가를 불렀다. 엄마도 가족도 없던 두 아이, 그리고 세상에 기댈 곳 없던 한 여자. 그들은 지금 서로에게 처음으로 필요해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서윤이는 정식 보모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박 실장은 곧바로 계약서를 새로 준비했고 한지우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 서류에 사인했다. 급여는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보모로서의 권한과 휴식 시간도 명시되었다. 하지만 윤희는 여전히 여유를 느낄 수 없었다. 아이들이 잠드는 순간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지호는 변화했다. 아직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더 자주 집에 머물렀고 몇 번은 거실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윤희는 그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을 느꼈다. 마치 말하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고 조용히 이어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저녁, 윤희는 노희의 미호를 확인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아이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우는 회의가 길어져 자정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다. 윤희는 그가 돌아온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아이 옆에 앉아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주방에서 아이들의 이유식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박 실장이 다가왔다. 서윤희 씨, 지금 본관 거실로 와주세요. 대표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닦은 뒤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정지되어 있었다. 이게 뭐죠? 지훈은 윤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윤희는 화면을 보았다.
영상에는 자신이 거실 바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든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도희가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고 도류는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날 도윤이가 열이 심해서 다시 한 번만 더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지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날이 한 번뿐이 아니던데요. 윤희는 당황했다. 그게 방 안 온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서 전기난로를 돌리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더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더 편안해 하더라고.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누군가 이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그 말에 윤희는 몸이 굳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이 장면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정부와 함께 자는 재벌 아이들, 한지훈 대표의 수상한 부모 같은 제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절대. 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이상 느렸다. 윤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문제는 누가 이 영상을 유출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지훈은 곧장 박 실장을 불러 CCTV 접근 기록을 조사하게 했다. 잠시 후 실장은 얼굴이 굳어진 채 보고했다. 영상은 내부 시스템에서 복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접속 기록상 저번 주에 김 이사님이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이사, 한지훈의 오랜 측근이자 집안 관리 전체를 담당하던 인물. 그는 회사에서도 지훈의 사생활을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사람이 윤희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내 곁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 아마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불편해했을 거야. 내가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내가 그걸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 윤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을 위한 부모를 일부러 채용하지 않았던 이유. 자신에게 과도한 일을 떠넘기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분위기. 모두가 알고도 침묵했던 그 구조. 대표님, 이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말했다. 전 이런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런 소문이 계속되면 대표님의 이미지에도. 지훈은 그녀의 말을 자르듯 말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당신이 떠난다고 해서 이 모든 게 정리되지는 않아요. 윤희는 눈을 피하며 속삭였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는 멀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조롱받는다면 아이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집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감정이 아닌 기능만으로 유지되어 왔는가 하는 거죠. 그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이들 곁에 있어 주세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지만 지훈의 말 속에 묻어난 신뢰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윤희는 도희를 품에 안고 잠을 재우며 생각했다. 이 집은 참 많은 것을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아이들이라도 진심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은 잠이 들었고 윤희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어쩐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며칠이 지났다. 온라인상의 소문은 점차 잠잠해졌지만 그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지만 여전히 댓글과 익명 커뮤니티에는 윤희를 향한 비난과 억측이 이어졌다. 가정부 주제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잔다니 재벌가 남자 노리는 거겠지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떠돌았다.
윤희는 휴대폰도 꺼두고 아이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그동안 김 이사를 정식 징계했고 집안의 CCTV 접근 권한도 모두 제한했다. 언론 대응팀도 움직였지만 이미 퍼져나간 소문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였던 것은 윤희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고 웃음을 잃었다. 아이들을 돌볼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며 집안 사람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지우는 드물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다. 도륜이 이유식을 다 먹고 지훈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셔츠 소매를 잡아당기며 옹알이 소리를 냈다. 지훈은 순간 멍해졌다.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꼭 잡은 그 감각. 피부로 전해지는 체온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윤희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도륜이는 대표님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문소리만 나도 그쪽을 먼저 바라보거든요. 지훈은 도륜의 손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도이도로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감지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위로나 포장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건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진심이었다. 그날 밤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륜과 도혜는 모두 잠이 들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텅 빈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같은 소파의 반대편에 앉았다. 잠이 안 오시나요? 그의 물음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제가 아이들 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해도 될까요? 윤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당신이 아이들 곁에 있어줘서 난 처음으로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걸 자각하게 됐어요. 윤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직해 보였다. 그날 밤 서재에서 당신이 말한 게 기억납니다. 아이들이 외롭다고 했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지훈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금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사실 아이들이 태어난 날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사고가 있었어요. 산모가 응급 상황에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난 회의 중이었고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장례도 겨우 참석하고 그 이후엔 모든 걸 잊으려 했습니다. 윤희는 그의 고백에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지훈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더니 다시 눈을 떴다. 그런데 당신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친 건 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그들을 무서워했어요.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용서합니다. 매일 같은 얼굴을 보며 같은 목소리를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마음을 엽니다. 어른들과는 달라요. 지훈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전 가족을 일찍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오랫동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이 아이들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지훈은 윤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당신을 잘 따르는지. 그 순간 2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도희였다. 윤희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지만 지훈이 그녀를 막았다. 오늘은 내가 가볼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 방으로 올라갔다. 윤희는 소파에 앉은 채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훈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다. 잠시 후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도희를 조심스럽게 안고 내려와 윤희에게 말했다. 조금 울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당신이 부르던 자장가를 조금 흥얼이니까 금세 조용해지더군요.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지훈이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의미로 다가왔다. 대표님. 지훈은 조용히 아이를 윤희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그날 밤, 윤희는 아이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이 집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작은 변화. 하지만 그 변화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될 것이다. 한지훈이 도희를 안아본 날 이후 집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는 크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지훈은 아침마다 잠시나마 아이들 방에 들렀고 저녁이 늦더라도 꼭 아이들이 자는 얼굴을 한 번은 보고 갔다. 윤희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낯설어했지만 그 낯설m 속에도 기대와 관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녘, 윤희는 휴대폰에 울린 수많은 알림 소리에 눈을 떴다. 메시지, 부재중 전화, 알 수 없는 번호들. 그녀는 당황한 채 잠금 화면을 풀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지훈 대표 자녀들, 가정부 품에 안겨 바닥에서 수면. 이게 부모나 가정부나 경계 없는 재벌가. 한밤중 CCTV 영상 유출. 가정사 노출의 진실은 그녀의 사진이 아니 그날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든 모습이 캡처된 영상이 기사에 올라와 있었다. 영상은 짧은 클립으로 아이들과 함께 윤희가 거실 바닥에서 자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설명도 맥락도 없이 언론은 그 장면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했고 댓글창은 온갖 악플로 도배되어 있었다. 가정부가 얘 아이들과 같이 자. 재벌가 꼬시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 하나? 무슨 영화 찍나? 윤희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진심이 단 하나의 이미지로 왜곡된 것이다. 아침이 되자마자 지훈의 연락이 왔다. 서륜희 씨, 당장 서재로 와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 문을 열었다. 지훈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문제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싸늘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은 복잡해 보였다.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부 접근 로그를 통해 곧 원인을 밝혀낼 겁니다. 지훈은 윤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천천히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은 당신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봐 무서워.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해가 되는 건 그 영상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 박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져 있었다. 대표님, CCTV 서버에 접속했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 김 이사님 아이디로 영상이 다운로드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좁아졌다. 김 이사. 네, 그 시간에만 접속했고 일부 저장 장치로 옮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유출한 계정의 IP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윤희는 숨을 삼켰다. 김 이사는 오랜 기간 지훈의 곁에서 일해온 인물이었다. 그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지훈은 말없이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당장 김 이사 호출하세요. 그리고 법무팀 준비시키고 언론 대응팀에 추가 브리핑 요청하세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서재에 남은 윤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대표님.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전 그저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겐 위협이 됐던 것 같아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위협이 아니라 거울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숨겨온 이 집의 모순을 비춰버렸으니까. 그 말에 윤희는 고개를 떨궜다. 감사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며칠 뒤 지우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출된 영상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자료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최우선이며 이번 사건은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속 인물은 이 집의 정식 보모로서 그동안 두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온 분입니다. 어떤 억측과 비난도 그 진심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호는 담담히 대응했다. 윤희는 해견장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어떤 해명보다, 그 어떤 보상보다 그의 말이 그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윤희는 짐을 쌌다. 아이들 방 앞에 조용히 선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륜과 도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자고 있었고 고요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요. 나는 당신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게 해가 되는 것 같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녀는 작은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지훈이 그 편지를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이들이 평온하게 자는 모습을 보고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그들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모든 걸 주고 떠났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는가? 지금에서야 그녀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가? 정적 속에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 고려는 평온이 아니라 부재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아이들만큼이나 한지훈의 어깨에도 깊게 내려앉았다. 서윤이가 떠난 후 한지훈의 집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운빌리지의 높은 담장과 완벽한 조경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전과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너무 조용했다. 도륜과 도혜는 윤희가 떠난 첫날 밤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다. 평소에 늦게 잠들던 아이들이 자꾸 깨어 울었고 일유식도 제대로 먹지 않으려 했다. 낯선 부모가 몇 차례 고용되었지만 아이들은 그녀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도륜은 이유 없이 때를 쓰며 문 앞에서 계속 앉아 있었고 도혜는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다. 지우는 처음엔 당황했고 그 다음엔 무력감을 느꼈다. 이전에는 아이들과 직접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에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피부로 와닿았다. 아이들은 단지 배가 고프거나 졸려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울음은 상실감에서 비롯된 깊고 오래된 그리움이었다. 지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다. 직접 분유를 타고 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의 눈빛은 윤희를 찾고 있었다. 하루는 도희가 손에 들고 놀던 인형을 갑자기 입에 넣으며 이모라고 옹알거렸다. 지호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섰다. 이모, 그 단어 하나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날 밤 그는 아이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용한 울음소리를 듣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회사 일정을 미뤘다. 그는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의 일상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는지 점점 실감하게 되었다. 하루는 돌윤이 열이 올라 병원에 다녀와야 했다.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직접 운전해 병원에 데려갔다. 진료를 기다리며 돌윤이 그의 품에서 칭얼대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윤희가 부르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그 순간 돌윤이 울음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 눈동자 속에서 어렴풋한 신뢰를 느꼈다. 아이의 온기, 아이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지우는 아이들을 재운 후 윤희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녀의 글씨는 반듯했고 문장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엄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곁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집을 떠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윤희는 끝까지 자신을 엄마라 부르지 않았다. 아마 그녀에게 그 단어는 감히 넘을 수 없는 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있어 그녀는 분명히 엄마였다.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누구보다 오래 옆에 있어주었던 존재.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박 실장을 불렀다. 서륜이 씨,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가능한 빨리, 조용하게.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돌아오시게 하시려는 겁니까?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라겠어요. 며칠의 수소문 끝에 윤희가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이전과 다름없이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작은 손을 잡아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조용했고 단순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었다. 지우는 주말 아침 운전대를 직접 잡고 윤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차를 세우고 보육원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그녀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윤희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단숨에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를 보자 놀란 듯 멈춰 섰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요. 전 그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니까요. 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들에게 엄마란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밤을 새우고 울음을 달래주고 매일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는 사람. 그게 엄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은 저를 찾으셨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자 안에는 작고 단순한 팔찌가 들어있었다. 은색 체인에 작게 새겨진 두 개의 이니셜 D와 H. 이건 보상도 미안함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생각했어요. 윤희는 그 팔찌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지우는 조용히 덧붙였다.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모든 게 당신이 떠난 후 바뀌었어요. 나는 그 변화를 보며 깨달았어요. 당신이 없으면 그 집은 다시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당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였던 날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이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왔고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도류는 이모 대신 엄마라고 속삭였고 도희는 그녀의 목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윤희는 깨달았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서류상 이름이 없어도 사랑은 가장 확실한 가족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서윤이가 돌아온 날 한지훈의 집은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녀의 발걸음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도륜과 도희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윤희는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두 아이를 품에 안았고 아이들은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그날 밤 윤희는 예전처럼 아이들의 방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익숙한 멜로디, 익숙한 목소리. 도희는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잠들었고 도류는 윤희의 손가락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다. 지훈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말보다도 강한 장면.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평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윤희가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김 이사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얼굴을 보자고 하더라고. 지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이지 요청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그 사람과의 일뿐 아니라 제 과거와도.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스스로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며칠 후 윤희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찻집에서 김 이사를 만났다. 그는 예전과 달리 피곤해 보였고 눈빛엔 초조함이 가득했다. 오랜만이군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희는 조용히 앉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에게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그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윤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대표님이 당신을 감싸는 걸 보고 내 입지가 위태롭다고 느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희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진심과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당신의 행동은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어요. 저뿐만 아니라 도륜이와 도희에게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김 이사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도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찻집 문을 나서는 순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놀이 블록을 쌓고 있었다. 윤희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가와 앉았다. 도륜이 그녀를 보자마자 환히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윤희는 울컥했다. 그동안의 고생, 오해, 상처가 그 작은 목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도륜을 꼭 안고 도희도 품에 끌어안았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요즘 자주 그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요? 엄마. 윤희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어를 들을 수 있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그동안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문제 말입니다. 윤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당신이 공식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다라고. 윤희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엔 확신이 있었다. 예전에 그 차갑고 고립된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없었다. 법적 보호자라면 아이들의 서류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부담이 된다면 말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있어야 이 가족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윤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아이들의 곁에 머무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왔고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전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명함 하나 내밀 자리도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을 보면 웃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가장 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도륜과 도혜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장난감을 흔들며 깔깔 웃고 있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제가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걸 두 아이가 원한다면.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아이뿐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가족관계 등록 서류를 준비했고 윤희의 이름을 보호자로 추가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공식적인 서류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었지만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었다. 윤희는 여전히 아이들의 자장가를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가족이었다. 그리고 집안의 그 깊었던 침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리고 웃음이 터졌고 무엇보다 진심이 흘렀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른이의 이름이 도륜과 도희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정식으로 올라간 날, 서울시청 가족관계등록부 사무소의 작은 창고 앞에서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다. 마치 그 서류 한 장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한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그 어떤 망설임도 서두름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 드나요? 지훈의 낮고 부드러운 질문에 윤희는 눈을 떴다.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요. 아이들 이름 옆에 제 이름이 같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해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렇죠. 명확해지면 그동안 모호했던 감정들이 밀려오거든요. 서류를 들고 건물 밖을 나서자 공기는 어느덧 안연한 봄의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벚꽃이 거리마다 흐드러지게 피었고 윤희는 무심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몇 년 전 벚꽃길을 혼자 걸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그냥 멍하니 걸었는데 사람들이 다들 연인이거나 가족이더라고요. 그날은 참 서러웠어요. 지우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는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곁엔 도윤이, 도혜,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물론 직접 요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손수 고르고 아이들이 먹기 좋게 담아내도록 지시했다. 거실 테이블에는 작은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고 초 위에는 숫자 3이 꽂혀 있었다. 오늘은 무슨 날인데요? 윤희가 물었다.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된 지 하루째 되는 날이니까. 1일차. 윤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도혜는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손뼉을 쳤고 도류는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려 하다가 지훈에게 살짝 혼났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아이들은 중간에 잠이 들었지만 윤희와 지훈은 조용히 나란히 앉아 스크린을 바라봤다. 당신 덕분에
이 집이 처음으로 집처럼 느껴져. 지훈이 입을 열었다. 저라말로 처음 왔을 땐 여기가 너무 커서 무섭기만 했거든요. 벽도 차갑고 복도도 길고 사람도 없고. 근데 요즘은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이 뛰어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집을 성공의 상징으로만 생각했어요. 높은 층, 넓은 평수, 고급 가구. 근데 요즘 깨달아요. 집이란 건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드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라는 걸. 윤희는 그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집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집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윤희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보류 교육 관련 연수 신청서였다. 윤희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죠?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유아 교육, 발달 심리,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훈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전하요. 당신은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이 더 많은 지식과 도구를 갖게 되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당신이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아니까. 윤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느끼지 않았다. 이제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있었다. 같은 시기 도륜과 도혜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직접 등록 절차에 참여했고 윤희는 아이들과 함께 필요한 물품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아이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가방, 수건, 실내화, 도시락통 위에 한도윤, 한도희라는 이름 옆에 작고 정성스레 적힌 보호자, 서륜이. 그 글자를 바라보며 윤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세상의 어떤 서류에도 당당히 올라갈 수 있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입학 첫날, 윤희는 도륜의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 입구 앞에 섰다. 도륜은 잠시 멈춰서더니 윤희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나 혼자 들어가도 돼? 윤희는 놀란 듯 도륜을 바라보았다. 아직 3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응, 엄마는 여기 있을게. 언제든 나오고 싶으면 문 앞에 있을게. 도륜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며 윤희는 눈물을 참았다. 그건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다. 성장의 시작, 자신이 엄마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실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지훈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진짜 가족 같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이제야 저도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륜이, 도륜이와 도희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진짜 자신의 이름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도륜과 도희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이전보다 조용해졌고 정돈된 리듬이 생겼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정오쯤 간단한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서은이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여유였다. 하지만 그 여유 속에서 문득문득 마음을 스쳐가는 질문이 있었다. 이제 나는 누구일까? 가정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까지 된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의 자리를 완전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지훈의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웃고 울고 매일같이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그 관계에 이름을 붙이자면 아직은 모호했다. 지훈은 여전히 배려 깊고 따뜻했고 진심이었다. 그녀를 존중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그 어떤 학원도 감정적인 고백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중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대표님. 지훈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 직원 같기도 하고 보호자 같기도 해요. 그 이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또 누군가를 잃는 것이요. 지우는 시선을 멀리 창밖으로 돌렸다.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그의 고백을 감싸듯 퍼져나갔다. 아내를 잃고 아이들과도 멀어졌죠. 당신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질투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당신만 찾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고마웠고 또 두려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감정이 생기면 또 무언가를 잃게 될까봐. 윤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두려움도 조건이 되네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이젠 제가 묻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저를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의 엄마라고도 인정해 주셨죠. 그럼 당신에겐 전 어떤 존재인가요?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엔 수많은 감정이 오갔고 마침내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윤희는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다. 그토록 기다렸던 말, 하지만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말. 왜 이제서야 말하세요? 지금에서라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이 감정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걸.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게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봐주길 바라고 있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윤희 씨, 나는 당신을 가정부로 본 적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의 엄마이고 내 가족이고 이제는 나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이어졌고 그 방 안의 공기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어나자마자 도륜과 도희에게 아침을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훈 역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도륜이 물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엄마랑 아빠가 서로를 좋아한다고 말한 날이야. 도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손뼉을 쳤다. 그날 저녁, 지훈은 윤희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목걸이 안에는 2개의 작은 보석이 있었고 하나는 도륜, 하나는 도희를 상징하는 색깔이었다. 이건? 윤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우리 가족을 상징하는 목걸이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기도 하고. 윤희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조용히 웃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린 이미 시작했어요. 다만 이제야 서로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다. 마음으로, 말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족이란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가장 깊은 상처와 두려움까지 마주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도 옆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문빌리지의 나무들은 점점 붉은빛과 노란빛으로 물들었고 찬 공기가 아침마다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안, 한지훈의 집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이는 어느새 집안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식단을 짜고 옷을 고르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도륜과 도혜의 하루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곤 했다. 내가 과연 이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있을까? 그는 아직도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윤희와 도륜, 도희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았고 예면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이 자신의 품에 안기길 기다렸고 윤희가 옆에 있어주길 바랐다. 어느 주말 눈이 처음으로 내렸다. 도륜은 창밖을 보며 외쳤다. 눈이다. 응? 엄마, 아빠, 눈 온다. 지훈은 아이와 함께 베란다로 나가 손바닥으로 눈송이를 받아보았다. 윤희도 조용히 옆에 섰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다. 조용히 내리는 눈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말보다 따뜻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윤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기념하고 싶어요. 윤희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어떤 방식인데요? 함께 트리를 꾸미고 아이들과 쿠키를 굽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거라면 저도 꿈꿔왔던 크리스마스요. 며칠 후 그들은 함께 마트에 가서 작은 트리를 샀다. 반짝이는 전구와 아기자기한 장식들, 그리고 도륜이 직접 고른 눈사람 인형까지. 트리는 집안 한켠에 자리 잡았고 그곳은 가족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윤희는 아이들과 함께 쿠키 반죽을 만들며 밀가루를 얼굴에 묻혔고 도혜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다. 지훈은 그런 윤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장면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지훈은 작은 계획을 세웠다. 윤희에게는 비밀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선물과 손편지, 그리고 조용한 고백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 크리스마스 이브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훈은 윤희에게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윤희가 묻자 지훈은 잠시 뜸을 들였다. 당신이 가족이 되어준 것에 대한, 그리고 당신이 나의 사람이 되어준 것에 대한 내 방식의 고마움이에요. 윤희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단순하지도 않은 반지. 안쪽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계절은 지금부터.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었었다.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상처만 많았던 자신이 누군가의 계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윤희 씨. 지훈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와 함께 더 긴 계절을 살아가 줄 수 있나요? 윤희는 눈가가 축축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그 말에 지훈은 윤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이상 불확실한 존재가 아니었다. 서로의 삶에 뿌리 내리고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가족이었다. 시간은 흘러 도륜과 도혜는 5살이 되었다. 그들의 말은 또렷해졌고 성격도 점점 뚜렷해졌다. 도륜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고 도혜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했다. 윤희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도 엄마로 불렸다. 놀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도우미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가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도륜이 윤희에게 물었다. 엄마, 엄마는 원래 우리 엄마 아니었잖아. 근데 이 엄마가 됐어. 윤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 너희가 울 때 안아주고
웃을 땐 함께 웃어주고 싶었거든.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너희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진짜 엄마가 된 거야. 도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는 엄마 아들이어서 좋아. 윤희는 도륜을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지우는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는 아이들의 생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고 윤희와 함께하는 저녁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서류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묶여 있었다. 봄이 되자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푸르른 잔디 위에서 아이들은 공을 차며 뛰어놀았고 윤희는 피크닉 매트 위에 앉아 지훈과 함께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윤희가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아니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줘서 가능했죠.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고백이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윤희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인생의 봄이 왔어요. 지우는 그녀의 옆에 서서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이 봄을 오래오래 함께해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가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함께 울고 웃고 걷는 그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었고 함께했기에 그 무엇보다 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계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계절은 더욱 따뜻해질 것이다.